3.1운동 만세에 참여해갔다가 감옥에 이제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감옥 하면 상징적으로 딱 떠오르는 감옥이 어딜까요? 서대문 연구소? 서대문 연구소. 혹시 서대문 연구소 갔다 와보신 분? 갔다 와보신 분? 너 아니 상민 씨는 어떤 이유로 서대문 연구소 갔다 오셨어요? 아 물론 사실 뭐 방송 아 방송? 네. 그래도 가보셨구나. 가봤어요. 혹시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그냥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그냥. 네, 답답해요. 그때 혹시 계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그 겨울로 접어드는 가을 정도였어요. 겨울로 접어드는 그 실내 늦가을. 들어가니까 어떤 너무 막 춥고 막 사람이 있을 때가 네, 아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게 난방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붉은 벽돌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름은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겨울은요 너무 추워요. 최악이네.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갇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지금 서대문 연구소 촬영 가거나 이제 가보면 느껴져요. 그게. 자, 여러분들이 3.1 독립 만세 운동 불러가지고 서대문 연구소 갇혔어.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거예요? 탈출해야죠. 탈출. 예.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진짜 나쁜 말로 진짜 나쁜 말로. 진짜 나라고 보고 그냥 제발 내보내만 주면 뭐든 다 할게 이럴 수도 그냥 있을 것 죽고 같아. 싶다는 그쵸? 생각도 했을 것 같아. 그죠? 죽고 싶다. 차라리 이럴 바야 죽겠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했어요. 3.1운동 당시 서대문 연구소에 갇혔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 하면 우리는 이 누나를 기억합니다. 관순 누나. 오, 예. 유관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대문 연구소에 갇혔었죠. 그 어린 나이에. 예, 그 어린 나이에. 영화 그 있잖아. 10대의 나이에. 이렇게 갇힌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기록이 어디서 나왔냐면 감옥에서 자기 어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그 편지, 서대문 연구소에 갇혀가지고 어머니한테 쓴 편지. 그 편지가 남아있어요. 이분을 아실까요? 소설 상록수의 저자입니다. 신문? 오! 영초치.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신문 상록수. 심훈 상록수. 맞습니다. 바로 심훈이라는 분인데 이 심훈은 3.1 운동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3.1 운동은 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 심훈도 역시 학생이었고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서대문에 갇힌 거예요. 서대문 연구소에서 자신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요. 자, 그 편지의 내용을 누가 혹시 이 심훈의 어머님한테 쓰는 이 편지를 읽어주실까요? 상엽이 연기면은 왕 세자 역할 됐기로는 심훈,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린 글월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어머님, 날이 몹시도 더워서 풀 한 폭이 없는 감옥 마당에 떼약볕이 내리치오이고 주황볕 빛의 벽돌 담은 화로 속에서 달고 방 속에서 똥통이 끓습니다. 밤이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어보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투어가며 침물을 살살 뜯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쪼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갇힌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상상이 상상하시죠? 글로 보는데 진짜 얼마나 더우면 그 안에는 똥통이 끓는 거예요. 얼마나 더우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진짜 화로 속처럼. 그렇죠. 밤이면 거기에 그 엄청 빈대 벼룩이 많아가지고 계속 뜯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쪼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우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지금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냥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그죠? 제정신이 아닐 것 같잖아요. 뒤를 바라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이 시문이 어머님한테 놀라운 장면을 하나 남깁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건만 대단히 이상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지옥 속에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눈초리에나 뉘우침과 슬픈 빛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뭘까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똥통에 지금 똥 끓고 있어요. 빈대 뜯고 있어요.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기필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민국이 있는 것이고 시민의 시간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때요, 참 이 절망의 시대예요, 분명히. 그죠? 절망의 시대인데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꿈꿨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자기의 수인 번호. 이육사. 정답. 아직 퀴즈를 내지도 않았는데. 예, 맞습니다. 264번 수인 번호. 원래 이름은 이원록인데 수인 번호 264번호를 예, 자기의 필명으로 썼던 시인이죠, 시인. 근데 여러분들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게 그냥 갇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엄청난 고문이 이루어집니다. 감옥, 내가 의지 그래, 나 독립 찾아야 돼. 나 정말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어떤 식민 줄 수 없잖아. 나 싸울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고문받고 나오면요, 그러니까 영혼이 탈탈 털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계획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털리고 나와서 또 독립운동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그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소개시킬 이 이육사는 감옥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한 번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라고 질문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감옥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3번? 3번? 7번? 7번? 10번? 10번? 6번? 6번? 17번.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 이걸 어떻게 버텨냈을까. 이건 어마어마한 신념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의지 아니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무려 17번. 그리고 그 마지막 17번 감옥에서 돌아가세요. 아, 중국 베이징에서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분이 돌아가신 그 감옥, 지금은 이제 주택이에요. 그 지하 감옥을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 지하 밀실에서 결국 마지막 생을 거두신 건데 궁금했어요, 저는요. 아니 17번이나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역사 상상이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긴 시가 있어요. 작품이 있어요. 이육사의 아주 유명한 시 중에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요. 동방은 우린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우리겠죠. 네. 우리나라는 하늘도 다 끝났대요. 식민지, 일제강점기, 그렇죠. 모든 게 다 끝났죠. 근데 그곳은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막. 사막이잖아요. 어떤 생명도 피어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절망의 땅, 어둠의 땅,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육사라는 시인이 택한 시구는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핀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 목숨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제강점기를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17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무너지지 않는 신념, 바뀌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감옥에서 순국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이렇게 싸운다면 우리는 기필코 독립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3.1운동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꿈이었던 겁니다.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간과 현재를 만들어낸 그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우리의 대통령 우리가 뽑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연스러운 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청춘을, 누군가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으면서 만들어낸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실. 우리는요, 역사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빚을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빚을 갚아야죠. 그 갚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너무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3.1절 특집 이 아는 형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우리도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말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전율이 그냥 이 오늘 방송을 정말 크게 애들한테 계속 돌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현석 일단 오늘 3일 특집 일단 박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선생님이야 뭐 당연히 뭐 선생님이니까 근데 효성이랑 상엽이한테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고 바로 많이 한다.